다음은 문이나를 문이나. 이 전시 배경은 문여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예, 문이나는 그림인데요. 그럼 색상, 구도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문인들이 글을 읽다가 글씨를 쓰다가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문인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인화를 문인만이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서예가나 화가들도 또 많이 문인화를 하는데요. 정신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통 한국화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구별을 합니까? 예, 문이나?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문인화는 서예 장르에 들어와 있고 제가 장르라는 표현을 위에다가 장르 1, 2로 새겼는데요. 예. 문인화는 문인들의 정신을 담아내고 여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이제 예전에는 화려한 색상 쓰지 않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화려한 한국 화가들이 쓰는 물감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나 그리고 한국화와 다른 점은 화제가 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백에 그 그림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화제를 넣는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군자를 매랑 국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은 각각인데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 태계 선생님께서는 매화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화제를 한문으로 넣었고요. 이 태계 선생님께서 이 매화를 보고 자기가 아플 때도 그 매화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면 매화가 햇볕을 쬐도록 비켜라. 그리고 매화가 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화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화를 아주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가로 걸친 매화나무 시에서 보면요. 일수행사 설작단 실기수진 옥생한 부지소영 진호말 의양고산 오라간 이래 초소로 적어서 어렵겠죠. 그래서 가로 걸친 매화나무 눈꽃송이 송알송알 향기로운 야인 살결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성긴 그림자 붓끝에서 천연히 그려내니 혹시 고산의 달아래서 보는 듯 하노라. 그래서 이 매화를 늘 그리워하는 매화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태계 선생님 매화시집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초는 제가 이제 난을 그리고 한글 화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영혜원 시인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서정적인 시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 시를 썼고요. 국화도 이제 뭐 우리가 영혜원 시에서 국화 화제를 넣었고요. 대나무에서도 제가 요즘 나오는 이제 시구들을 많이 넣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대나무가 가늘고 잘 안 보이시죠?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인 문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차고 많이 가지고 비대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연을 제가 연그림을 하기 전에는 부여의 연꽃축제, 소동축제를 가서 그 부여에 가면 연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 서동공원에도 있습니다. 네. 조금 여기도 더 저는 가겠습니다. 자주 가죠. 그죠? 익사했냐 저가 늘 갑니다. 고운 향기로 세상을 넓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나눔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기에 연꽃은 이슬도 머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제를 한글로 쓰고 연을 좀 100년이지만 끝에 약간 색깔을 넣어서 그려봤습니다. 정말 연꽃에는 이슬이 있습니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연꽃은 이슬도 머금지 않는다.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돈이가 쓴 이제 시에서도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박우복 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매화나무 가지에 이 참새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은 매화잖아요. 그래서 눈 비벼 크게 또 보아도 보이지 않는 질긴 끈 하나. 너는 나의 태초의 바람, 산맥을 가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내게로 왔구나. 그래서
이 작품을 할 때 이 김지연 시인님께서 인연을 이 두 새들의 인연을 제가 매화를 그리면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매화꽃 같이 아름다운 인연이겠네요. 네. 가장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의 실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예. 모란이네요. 아, 모란입니다. 예. 모란은 되게 이제 병풍으로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그 양반, 특히 또 사대부 집안에 보면 병풍에 모란이 많잖아요. 예, 예. 그 궁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란이 가정에다 많이 뒀을까요? 가정 뭐 화목 번성 예, 뭐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예. 부귀와 복이 예, 그리고 최고의 군왕을 상징하고요. 부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꽃의 군왕입니까? 예, 꽃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 모란입니다. 그렇습니까? 꽃 중의 꽃이 모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백엔이 옛날에 수 놓을 때 백엔이새도 모란을 많이 넣기도 하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런 장치 병풍도 모란을 많이 수 놓고 그리고 지금도 미나도 모란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란이 주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거를 저는 조금 색깔을 선명하게 넣어서 했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 전통적인 문이나 기법에서 더 한국화적으로 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화에서 그림을 그리는 물감을 그 모란 잎을 그릴 때도 모란 꽃을 그릴 때도 삼색을 넣어서 그려봤습니다. 예. 그럼 색깔을 사용한다든지 네. 그 화풍이라든지 네. 문인화와 그 한국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예. 저희 소에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화산지에 먹이 또 물감이 한 번 닿으면 덧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구나. 서양화나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덧칠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 분들은 아니 뭐 서예 작품 하는데 그 환자 그냥 한 장 그냥 써서 주면 되지 한 장 그려서 주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회론으로 하기 때문에 저 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저렇게 색을 내서 제가 원하는 줄기나 잎이나 꽃잎이 나와야 그게 네. 작품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렵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백과 간단하게 문이나라는 상징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재료들을 많이 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식군자, 사군자에서 식군자로 확대가 되고 있고 요즘은 식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의 야생화 예. 또 뭐 장미 이런 것도 예, 다 예. 저도 장미도 많이 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화된 영역 확장이 있어서 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화는 대부분이 여백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이게 원근거리를 두고 농담은 두지만 저희들은 농담과 원근을 두지만 여백을 꼭 두고 아까 말씀드린 화제를 넣습니다. 이 작품이 뭘 상징하는지 화제를 내서 그 작품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죠. 예. 이거는 이제 가을에 감이 아주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가지가 쳐져 있는 그 일부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하게 가장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또 전경을 볼 수 있는 게 감이라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감을 빗대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려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이 김영승 시인의 시를 감을 보면서 조금 담아봤습니다. 예. 김인성 시인. 예. 네네. 다음은 이제 바위입니다. 바위인데요. 이 바위도 뭐 문인화에 들어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문인들이 바위를 좋아합니다. 예. 왜 바위를 좋아하냐면 변하지 않는 모습, 형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바위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때로는 바위 옆에 국화를 그리거나 난을 그리거나 겸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바위 하나만을 그려서 괴석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괴석도. 해민 스님이 이 바위 시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좀 화제로 넣어봤습니다. 큰 바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스치는 칭찬이나 비난에도 쉽게 동요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제가 계속도에 넣어봤습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미국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네. 교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바위에 대한 교훈이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동백 아닙니까? 동백입니다. 예. 동백을 문이나에 넣는 경우는 조금 흔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동백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도 동백이 막 장미처럼 핀다거나 주변에 동백으로 또 하는 또 굿즈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부산 동백섬에서 뛰놀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을 저는 고향이 여수기 때문에 오동도 동백을 늘 보고 자랐고 오동대도 동백이 있죠. 예. 예. 여기 대학에 왔을 때는 익산에서는 여기 대천 부근에 동백 나무숲 있잖아요. 예. 거기를 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백을 한국화적인 물감 기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좀 선명한 그림들을 저 명함 뒤에 새기고 다니는데요. 엄청 좋아합니다. 명함을 막 이렇게 저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들을 가져가려고 막 달려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감상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선명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제가 신숙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동백에 관한 것들을 뽑았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 동백은 잘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백도 가져오시고 네. 또 다른 꽃도 가져오시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 영역이 점점 넓어지시겠네요. 네, 그럼. 예. 관심을 제가 한 10월 달에 뭐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유럽의 식물들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역량이 좋아진다면 그런 그림들도 수묵으로 또 문인화 기법으로 좀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상들을 화제로 좀 써서 제가 미국에서 전시할 때 보니까 약간 여백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예. 외국 사람들은 이 여백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작가와의 대담 시간에 그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뉴욕 맨하탄에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백을 좀 채우는 그런 또 그 미국이나 유럽의 식물들도 좀 그려서 공감대를 형성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작품 활동이 국제화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작품. 이건 복숭아입니다. 문인화에서 벌써 복숭아 좋아합니다. 네, 복숭아.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따먹고 싶네요. 정말. 너무 잘 그리셔서. 예. 7월에 복숭아가 굉장히 뭐 황도라든지 이런 먹고 싶잖아요. 백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7월은 버드나무 그늘에서 찐 감자를 먹는 복숭아를 따며 이렇게 말이 좀 안 맞지만 시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7월은 다시 목이 타는 가뭄과 싸우고 지루한 장마를 견디고 태풍과 홍수를 이겨내어야 하는 7월은 우리들 땀과 노래 속에 흘러가라. 7월은 싱싱한 열매와 푸르름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더위에 지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조금 복숭아를 크게 그리고 밑에다가 여백을 좀 줄이면서 채워봤습니다. 예, 꽃을 피우든 나무가 열매를 맺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든 다 이런 가뭄과 장마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이 파초는 문인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파초가 자랄 때 위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옛날 풍속화나 산수화를 보면 문인들이 찻잔하고 다동을 데리고 파초 옆에서 차를 마시거나 글씨를 쓰거나 시를 나누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초가 늘어지는 전경을 뽑아서 그려봤고요. 양말리 선생이 쓴 시인데요. 줄기는 이게 골상이라 그랬습니다. 줄기를. 초선 골상 영롱 투입 창이라 그랬어요. 줄기가 영롱하게 창을 뚫고 들어와서 화두 도삽이라고 해서 이게 꽃머리가 거꾸로 도삽이잖아요. 거꾸로 이게 박혀 있으니 꼭 뭐 같으냐면 자연향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줏빛의 연꽃 향 같구나 그 말입니다. 청라선이요. 이게 무수히 많은 청색 부채를 청라선입니다. 푸른비단 두른 부채에서 바람이 불래 시야라도 자량이다. 이 부채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이 선우라구나. 이 그림을
이 파초를 보고 있으니까. 네. 잠자리는 제가 돌에다가 잠자리를 새겨서 찍었습니다. 네. 그린 게 아니라. 예. 파초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식물 같은데 종려나무나 뭐 야자이 예. 비슷합니다. 예. 파초는 근데 옛날 문인들이 많이 새겼는데 이제 종려나무하고 잎사귀가 비슷해서 예, 예. 요즘 종려나무가 많고요. 예. 파초가 이제 그림에서도 많이 보고 익산에도 맷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베트남에서도 제가 파초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오, 예.